네, 안녕하세요. 오늘 천재 김수학의 단원이죠. 이와 개에 대한 명상,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슬견설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개에 대한 명상, 슬견설이다. 그래서 이 슬견설은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이 수필이란 갈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교훈을 전달하는 갈래적 특징이야. 그래서 이 경험에서 유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 유추를 통해서 경험에서 깨달음을 유추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경험을 A라고 얘기하면 유추 B, 기억나시죠? 이 B라는 건 뭔가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관념적인 어려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이라는 쉽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요런 기법을 쓰는 게 우리가 고전 수필. 그래서 제목이 보통 무슨 설, 무슨 기로 등장하는. 그래서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요런 제목을 가진 것들이 나오면 연결해서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개와 이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제는 생명은 모두 중요하고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특징은 변증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대조적 예시,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생명이 있는 작은 것은 큰 것보다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얘도 생명이 있으면 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소한 사물을 소재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표면적 사실을 통해 이면의 주제를 드러내는 관조적인 내용의 풍자 수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유추와 우의적 기법, 우의라는 건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빗대어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 한번 간단히 봅시다.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손님이 통념, 일반적 통념을 제시하는 사람이야. 어쩌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이 말하는, 제가 세모로 표시하는 것들은 대물,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동그라미로 표현할 것들은 작은 것, 미물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어떤 사람은 개나 이런 걸, 큰 것을 죽이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 이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얘는 이 알죠?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그걸 죽이는 걸 보고 잡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적 통념을 얘기하는 손님이 놀래서 말하는 거야.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니냐, 미물 아니냐, 나는 덩치가 있는 큰 짐승을 죽이는 걸 보고 불쌍해서 당신에게 말한 건데 그렇게 대꾸하더니 나를 놀리는 것 아니오? 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지금 손님의 말과 대꾸를 이루는 나의 대답으로, 생명 있는 건 모두 중요하다. 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큰 것과 작은 것은 같은, 모두 생명을 지닌 존재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 통념을 가진 손님은 뭐는 중요하고, 그치, 대물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대물은 중요하고, 왜? 크니까. 미물은 덜 중요하다 라고 관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손님의 편견, 이 사람이 일반적 통념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걸 깨트리기 위해 지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변증법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염소, 개미,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 뭐야? 큰 것에서 작은 것, 대물에서 미물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점점 낮춰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강법이라도 할 수 있어. 점점 작아지는, 또는 우리가 이게 경향성인데 점층과 점강을 많이 얘기하죠. 점층은 점점 약하던 게 세지거나 좁았던 게 넓어지거나 이런 경향성이라면, 점강은 반대로 셌던 게 약해지거나 넓었던 게 좁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는 거죠.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고. 어찌 꽃 큰 생물 대물이라고 해서 죽음을 싫어하고 미물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그런 말을 했겠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어디 엄지손가락, 이게 뭐야? 세모로 표시했죠? 이게 뭡니까? 그치, 작은 것, 미물. 나머지 큰 것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작은 손가락도 깨물어도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다는 얘기야. 작고 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깨물면 아프다. 한 몸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각 숨과 기를 부여받은 존재,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란 얘기야. 그런 게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싫어한다는 보편적 깨달음을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달팽이 뿔을 쇳불과 같이 보고, 달팽이 뿔은 작겠지, 미물. 그 다음에 쇳불, 대물. 메추라기, 작은 새죠, 붕새, 큰 새야. 그래서 결국 미물과 대물을 평등하게 본 다음에야 나는 그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드러나죠.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난 거야. 결국 글쓴이의 의도는 뭐야? 미물과 대물은 동일한 존재다. 미물도 생명이 있고 대물도 생명이 있다. 그럼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근본적 성질은 같고, 편견과 선입견, 뭐야? 크고 작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에 치우치면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뭐하자? 경계하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봅시다. 보시면 나와 손님의 변증법적 대화입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정과 반은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해. 그걸 통해서 합치를 이루는 게 합의 관념인데, 정이 손님이야. 손님은 아까 일반적 통념을 지닌 사람이었죠. 개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고 이의 죽음은 하찮다. 왜? 이걸 나누는 거야. 개라는 건 대물이고 이라는 건 미물이기 때문에 대물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고 미물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서 크기를 나누는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일반적 통념을 가진 게 정이었다면, 반이라는 건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슬프고 개도 슬프다. 왜? 대물과 미물을 동일한 상태로 보는 거야.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슬프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물과 소물, 이하고 개로 비유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의적을 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결과, 합치의 결과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셔야 돼. 깨달음.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크든 적든 대물이든 미물이든 가슴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앞에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겠어?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경험에서 깨달음을 뭐 한 것이다? 유추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이 여기 나오네. 결국 뭘 유추하는 겁니까?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확장을 시키는데 그 확장의 결과가 우리는 보편적인 깨달음,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쵸, 손님의 관점이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규보라는 작가의 가치관을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 본 건데 생태주의입니다. 생태주의가 뭐야? 생명 존중 또는 자연에 대한 존중, 합치 요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생태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태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이정교육과정에서 천재 박영목 교수님의 책에 보시면 신의 방이란 작품이 있어. 신의 방.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생태주의를 얘기를 하냐면 저희 제주도 가면 똥돼지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흑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똥돼지를 이렇게 2층 집에서 기르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일반적인 방들이 있겠지. 지금 여기가 화장실이야. 화장실에서 사람이 대변을 놓으면 여기에 툭 떨어져. 그럼 여기가 뭐냐? 1층은 돼지 우리야. 그래서 이 돼지가 이 사람의 대변을 먹어. 그러면 이 돼지가 또 대변을 놓겠지. 그러면 얘는 식물에게 농작물 같은 거 있죠? 비료로서. 그럼 이 농작물을 또 누가 먹어? 인간이 먹는. 그래서 이 사이클, 순환적인 구조, 이걸 우리가 생태적이라고 하면서 신의 방이라는 작품. 근데 이에 비해서 인위적, 생태주의의 반대가 인간적, 인위적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신의 방 이런 구성과 반대되는 변소를 비교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도 우리가 들어놓으시면 학교에 따라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아는 작품을 보통 내기 때문에 그런 작품과 엮어서 내기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슬견설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손님은 아까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손이라는 사람은 개와 이의 생명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나는 개와 이는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둘 다 다른 게 아니다. 어차피 생명이 가진 건 같다 라고 지금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손이라는 사람은 모든 동물의 생명의 가치는 같지 않다 라고 보는 반면 얘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바뀌어주시는 게 좋겠네. 위가 절대주의고 밑에가 상대주의인데 이걸 통해서 인간 중심적 진리가 아닌 객관적 진리야말로 진정한 도라는 걸 말하고 싶다. 더군다나 도를 말할 수 없는 부정적 사회현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현실이 무신집권이야. 그러면 지금 뭘 비유한 거냐면 걔는 아까 대물이었지. 집권 세력 센 놈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라는 건 피지배 계급 서민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집권 세력이 얘보다 아까 손님의 관점이면 어떻게 보여? 집권 세력은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다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규보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집권 세력이든 피지배 계급이든 둘 다 사람이다. 사람이면 중요하다. 왜? 생명을 지니고 있으니까를 지금 개와 이를 갖고 와서 대물과 미물의 관계로서 비교하면서 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 못하는 시대현실에 대해서 개탄 탄식하면서 세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우의적 비판을 하고 있다가 이 작품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런 특징들은 뭐다? 작품에 드러난 특징인 거고, 이규보라는 작가가 시대 현실을 반영했을 때 요런 진정한 의도는 무슨 관점에서 반영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현실을 반영하여 이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시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슬견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봐라? 대물과 미물을 비교하면서 손님은 어떤 관점을 가졌어? 일반적 통념으로 대물은 중요하고 소물은 중요하지 않다, 미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쓴다면 여기서 작가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대물이든 미물이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생명체는 모두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지닌 교훈을 가졌다 라고 이 작품을 해석한다면, 반영론, 시대현실을 반영하면 어떻게? 무신집권에서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센 사람이 중요하고 약한 사람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왜?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걸 탄식, 개탄하면서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게 이 작품의 진정한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손님과 나의 대화 내용, 아까 제가 다 정리를 했었죠. 앞에 교술 관례가 뭐야? 그치, 교훈 전달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어떤 교훈? 손님은 미물과 대물이 다르다, 나는 같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은 중요하다 라고까지 갔던 게 아까 교훈이었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 표현과 효과. 아까 이거 소말 돼지 염소 이거 뭐야? 점점 작은 사물로 가는 거 뭐였습니까? 점강법이었죠. 그래서 요런 미물과 대물과 미물을 갖고 와서 사람의 일로 확장시키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다음에 사회로 보편적 확장을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개와 이라는 소재에서 유추해서 소말, 돼지, 염소 등으로 확장해서 일반화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그걸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낸다. 또한 대물과 미물을 대조해서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쓴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었네.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뭘 위해서 존재한다? 그쵸? 주제를 위해서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을 대하는 인식, 아까 무슨 주의? 생태주의. 생명이든 뭐 나무든 다 존중하는 생태주의적 관점. 그래서 얘도 보시면 생태시라고 지금 나와있죠? 한번 볼게요. 나무들은 난 대로가 그냥 집 한 채다,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도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나무는 그 하나가 그대로 집이다. 왜? 새들도 여기에 있고 벌레도 여기에 있고 사람도 여기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무의 특성은 모든 걸 뭐하는? 포용하는 존재다. 그럼 얘는 뭘 비판하고 싶은 겁니까? 그치, 인간 중심적 사고. 아까 이 생태 존중, 생태주의는 무슨 주의야? 상대주의야. 근데 이런 인간 중심은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런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학교생들은 보통 시조를 많이 갖고 올 건데, 그런 작품이 있어. 청산도 절로, 뭐도 절로, 뭐도 절로 절로 하면서 이 절로라는 게 굉장히 반복되는 시조가 있거든. 이 절로가 저절로란 뜻이야. 그래서 요런 시가 나와도 관련해서 고를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 요런 것들도 스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경험에서 깨달음, 어떤 경험했고 어떤 깨달음 얻었는지 찾으시면 되겠고, 이런 표현들은 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래서 결론 나왔죠.
이 글 앞에 봤던 수필이죠. 이런 것들이 얘와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은 뭐냐? 경험을 통한 뭘 드러내기 때문에? 깨달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왜? 수필이라는 갈래, 이 수필, 교술 갈래가 가장 큰 갈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갈래로 수필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쓰지. 그러니까 비전문적이고 자기의 말로 쓰겠지. 그러니까 개성적 표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작품의 정리들이 뭐 뒤에 나와 있을 테니까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견설 뭐 내용이 길지 않은, 본문에서도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한 장도 뭐 그림 빼고 나면 반 페이지도 제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